자,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여야 초선 의원을 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이 돼서 아마도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처음 경험한 게 7월 임시국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같이 의사 일정에 합의를 하면서 여야가 같이 이제 그 했던 의정 처음이 7월 임시국회였는데 한 달 가까이 국회 활동을 경험한 소감이 어떤지가 좀 궁금해서 차례로 두 분을 좀 모시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용민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민입니다. 지역구가 남양주시면 남양주에서 오신 거죠 오늘? 네, 오시는데 남양주평입니다. 어려움 없으셨어요? 뭐 좀 일찍 나와서요. 네. 다행히. 그러게요. 네, 근데 곳곳이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도로 그러게요. 상황도 안 좋고요. 지금 도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좀 오늘 같은 날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부득이 차를 갖고 나오셔야 되는데 좀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한 달, 야당 의원과 함께했던 한 달 어떠셨어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었어요? 처음에 이제 법사위가 뭐 구성되고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그 TV에서 보던 막 고성이 오가는 그런 국회의 모습은 잠깐일 것이다. 보통은 그 열띤 토론하고 또 합의 과정도 충분히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송에서 선정적으로 그런 장면 뽑아서 편집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법사위를 해보니까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이 들어온 이후에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인데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고성이 오고 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이라는 토론은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법사위가 얼마나 그동안 그 진짜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를 해왔는지를 여실히 진짜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힘든 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대와 달리 뭔가 그 여야가 합리적인 토론을 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뭐 저 여당 입장에서는 토론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의사와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그 준비를 다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계속 시간 끌기만 하더니 결국에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소위를 구성해야 된다. 소위를 구성하지 않아서 이게 논의를 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위를 구성하지 않은 게 미래통합당이 소위 구성을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소위 구성이 제대로 안 된 것이거든요. 근데 막상 논의를 하려니까 소위 구성하자는 거는 소위에서 시간을 끌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서. 이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방송 뉴스 기준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회의 시간 전체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성 이런 게 그냥 설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설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의원님은 그래도 그러니까 비교적 설전에 많이 참여를 안 하신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니 사실 막 그러니까 뭐 설전이라고 표현하면 설전을 하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고요. 저는. 네. 그리고 좀 뭔가 공방이 오고 가면서 그 쟁점에 대해서 논리적인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하고 그걸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약간 어안이 벙벙했다고 해야 될까? 이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적응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한 장면이 지금 그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며칠 전에 부동산 관련법 처리할 때 법사위에서 그때 막 이때도 고성이 오갔는데 의원님이 김남국 의원하고 함께 위원장석으로 나가셨어요. 보통 위원장석으로 보통 간사들이 나가는데 왜 나가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이제 도를 넘는 항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석에 미래통합당 의원 3-4명이 위원장을 둘러싸고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그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계속 하기 시작해서요.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나가서 적어도 반박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한테 우리도 가서 반박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같이 반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일종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선의 폐기입니까?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욱한 것도 있죠. 아니, 욱하셨어요? 아니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취지인데
소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네. 국회법에는 네. 필수가 아닙니다. 임의적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위가 구성이 안 되면 전체 상임위에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소위는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국회법을 좀 확인하시라라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했던 거죠. 법사위 이제 운영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선배 법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선배 법사위원들이 우리 의원님이 이제 법사위원으로 이제 배정을 받으셨을 때 네. 뭐 특별히 당부하거나 주문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당부한 건 없고요. 그 초선답게 할 말 있으면 다 해라.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여당이라고 너무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네. 필요한 일 있으면은 다 얘기해라라고 그렇게 그러면 주문을 했죠. 선배 법사위원들이 법사위는 이런 곳이야라고 그렇게 이제 쭉 그러니까 설명해 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사실 크게 설명은 안 해주셨고요. 그냥 와서 겪어봐라. 네, 한번 해봐라 막 네. 이렇게 하셨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사위 운영에서 가장 큰 지금 맹점이나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늘 지적되어 온 것인데요. 네. 상원 노릇을 한다라는 게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넘어온 것을 네, 여기서 다시 뭐 그러니까 심의하고 이러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최석현법 통과시키는데 이미 상임위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여야 합의로 그 통과돼서 온 법안을 예. 그 법안을 다시 원점에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뭐 자세 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이 좀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해당 부처 관계부처 이제 장관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현안 질의 위주로 질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엄청나게 또 이제 그 설정에 오갔던 것이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체계작구와 관련해서 필요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의 이런 것들은 또 그 상원으로 타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의원이 그 이제 언론이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질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주 큰 충돌을 쓴 게 바로 왜 현안 질의를 하느냐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야가 나왔던 이제 크게 이제 충돌이 있었던.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고성이 오갔다는 장면 저도 그러니까 영상으로 좀 많이 봤는데 여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넘어온 의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토론을 한다면 지금 법조문 조항 가운데 이 표현은 좀 문제가 있다든지 맞습니다. 요건 좀 이래서 그러니까 그 상위법하고 좀 이게 충돌이 된다 이런 것만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기본은 그겁니다. 예. 그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당 의원님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은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거고. 네. 근데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그 논리가 어떤 거였어요, 그러면? 체계작구 심사권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그 논의를 하지 않고 사실상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마구잡이로 넘겨온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 법사위가 책임지고 이것은 끝까지 그 저희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이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쟁점은 왜 그러니까 법안 소위를 거쳐가지 않고 이제 바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문제였잖아요. 네.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는 지금 국회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법안 소위 구성은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선택입니다. 그 국회법 57조에 있는데 예. 상임위에 해당 상임위에서 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안 소위 같은 경우에 이제 법안 소위 1소위, 2소위가 있는데 둘 다 그 임의적 그 기구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다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 계속 이제 강조했던 게 관행인데 관행에 따르면 어느 상임위원회나 법안 소위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정밀하게 심사를 하고 상임위 전체 회의로 넘겨서 거기서 통과시키는 이런 관행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관행은 존재했고 그리고 이제 국회법 이제 58조를 미래통합당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대치 토론이 끝나면 상임위의 회부에서 토론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관행이 있을 수 있지만 예. 57조 규정이 너무 명확하게 임의적 기구로 두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소위를 그럼 왜 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위원회는 그 신속하게 토론해라. 우리 저희 법사위 같은 경우 18명이거든요. 네. 18명이 다 토론하면 이게 충분한 토론이 안 되거나 신속한 토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6명, 7명 정도가 모여서
토론을 하고 다시 그 상임위로 가져와라라는 취지거든요. 신속성과 그다음에 충분한 토의를 해라라는 네. 두 가지 목적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선택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를 하면서 원내 대표단 합의 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소위는 그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위 운영을 전제로 했던 합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도 소위 구성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죠 초기에. 예, 그러나 이제 미래통합당이 소위 구성을 거의 할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쟁점이었던 그 뭐 예결 소위 관련해서 예산 소위 관련해서 그거는 반드시 자기네가 가져가야겠다라고 갑자기 틀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구성이 또 안 되고 나랑을 겪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은 지금 신속하게 통과를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시장의 뭐라 그럴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소위를 통해서 시간을 끌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이제 임시국회를 지나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9월 되면 국정감사라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감사 때 되면 이 선수별로 의원들의 태도가 다르다. 특히 초선 의원들, 그것도 이제 초선 의원이 1년 차냐 2년 차냐에 따라 또 다른데 네. 1년 차가 되면 정말로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 많이 오고 자료 좀 달라고 그러고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네. 지나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하여튼 큰 포부를 갖고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십니까 혹시? 네. 이제 초선이고 첫 말씀하신 1년 차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제대로 준비하려고 하고 저희 의원실 그 보좌진들도 아주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집중적으로 한번 내가 파헤쳐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 혹시 그 계획 세우신 게 있습니까? 몇 가지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네. 이게 워낙 이제 저희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도로 사실 저는 9월 중에는 공수처가 반드시 예, 정리가 그렇죠.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그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지정한 기간 내에 추천을 하도록 해놨는데 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그냥 공전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지금은 법상 운영 규칙을 그렇게 만들더라도 법에서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그러니까. 구조라서 그 그러니까. 운영 규칙은 큰 의미가 없는 예. 규칙이죠, 사실은. 예. 그건 일반론으로 저희가 가져오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계속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법 개정 논의까지도 좀 신속하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법 개정까지 해야 된다. 공수처법, 모법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 생각에서 아니면 당 안에서 좀 얘기가 된 거예요? 저는 개인 생각이긴 한데 어제 그 이찬 대표께서도 8월 임시회 전까지 추천하랴 하지 예. 않으면 뭐 법 개정도 가능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좀 기력 좀 많이 보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 분위기 보면. 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